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왕래가 잦던 옆집 이웃이랑 아래층 이웃이 갑자기 크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 말이에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참 난감하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태국 캄보디아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딱 그런 마음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우리 또래분들은 특히 태국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가 태국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인지, 우리 정 많은 이웃의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묻어내질 법도 한데 전쟁 소식은 참 무섭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다시 크게 싸우고 있대요. 처음에는 사소한 국경 분쟁 같았는데 F-16 같은 비행기도 나오고 큰 무기들이 동원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 해외여행이라도 갔을까 싶어서 괜히 안부 전화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란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 동네 이웃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은 정말이지 없어져야 할 일이에요. 6.25 참전국 태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그런데 왜 유독 태국 소식에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하냐고요? 바로 태국이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고마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 먹으니까 역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보는 게 참 좋아졌는데요.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어요. 그때만 해도 태국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텐데 자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쌀 4만 톤까지 지원해줬다고 하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참 친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6.25 파병을 결정한 정말 고마운 혈맹국이에요. 쌀 4만 톤까지 보내줬다고 하니 그들의 정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육해공 모든 부대를 파견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지요. 단순히 병력만 보낸 게 아니라 태국 군인들은 정말 용맹했대요. 작은 호랑이 리털 타이거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연천지구 전투나 폭차필 전투 같은 곳에서 큰 활약을 했고요. 총 6,326명이 참전해서 136명이나 전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정전 후에도 1972년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우리나라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태국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 소식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태국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의리 때문이에요. 국가 간의 관계는 냉정해야 한다지만 우리 민족은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음으로라도 응원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딸이 사준 건강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도 꾸준히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연대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6.25 참전국 태국 응원론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분들의 희생은 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태국을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외교는 냉정해야 하는 이유, 정부의 중립 입장.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응원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외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저처럼 정에 이끌려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캄보디아도 아세안 ASEAN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만약 우리가 한쪽 편만 든다면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태국 캄보디아 전쟁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태국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5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에요. 돈이나 물품을 지원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고통을 아니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죠. 등산 모임에서 어려울 때 서로 물 한 잔 건네는 것처럼 작은 도움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 여행 경보 꼭 확인하세요. 필수 체크. 저는 자녀를 보러 가기 전에 꼭 날씨랑 교통 상황을 확인해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교부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양쪽 국경 50km 이내 지역에 대해 이미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했다고 하니 혹시라도 주변에 여행 계획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 딸이 만약 저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과 캄보디아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사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괜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외교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나라 간의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힘들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이번 분쟁도 100년 이상 얽힌 영토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복잡해요. 해결할 때까지 싸우면 되는데 꼭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있어 오래된 이웃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 많이 보거든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6.25 참전국 태국을 응원하는 마음은 잊지 않고 캄보디아가 북한에게 가깝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평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태국 편. 이 영상을 보면 아마 당신도 태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북한 애들은 아마 캄보디아 응원하겠죠. 아마 휴전이 된다고 해도 이 불씨는 안 끝날 것 같으며 중국, 일본 아주 많은 주변 이익과 이해관계. 당신의 선택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